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유진은 교수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측정, 평가, 연구 방법론, 그리고 기계학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시대 우리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 게임,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고 이들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며 성장합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2000년대 후반에 10대를 보낸 G세대는 현재 10대에서 20대 중반으로 온라인을 통한 학습에 익숙하며 적극적인 세대입니다. 이후 태어난 알파 세대는 현재 초등학생 또는 그 이하로 유아기 시절부터 이미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대중화되었으며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인공지능, 코딩 교육 등을 친숙하게 접하는 세대입니다. 즉, G세대와 알파 세대는 과거 세대와 비교할 때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용하는 데 능숙한 세대입니다. 동시에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같은 세대 내에서도 기술 및 정보 활용 역량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 교육에서 이러한 점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유연하게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0년간 1조 원을 투자하는 AI 국가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한국교원대학교에서도 2020학년도부터 교육대학원에 AI 융합 전공을 신설해서 매해 150명가량의 현직 교사를 전국 단위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자 하는 11명의 1기 AI 융합 전공 대학원생을 지도하는 중인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과목을 담당하는 초중등 교사들의 열정이 정말 뜨겁습니다. 교육대학원이기 때문에 원래 방학 중에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지도 학생들끼리 스터디를 조직해서 방학이 아닌데도 한 달에 2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교사들의 노력이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파급 효과를 가져와서 학생 및 학부모들도 실제 수업 상황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분석이 특정 학문 영역에 국한되어 연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은 통계학의 영역이었습니다. 18세기 수학 분야 확률론이 19세기 수리 통계학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3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통계학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그 효용 또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접어들면서 추론 및 실험 설계를 비롯한 현대 통계학이 정립되기 시작했으며 4차 산업혁명 이후 빅데이터 시대 도래와 함께 데이터 분석을 가능케 하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통계학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패턴을 도출하고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보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새로운 학문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원자료를 수집하고 저장한 후에 전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과 관련한 데이터 프로세싱 기술은 컴퓨터 공학이 선도하고 있는데 이후 정제된 자료로 시각화, 탐색, 패턴 찾기, 예측 모형화 이러한 것을 수행할 때는 통계학과 더불어 해당 학문 영역의 내용학적 지식 또한 필수입니다. 즉, 현대 통계학이 표집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으로부터 대용량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용한 정보 창출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론에 기반한 전통적 통계학이 구식이라서 배울 필요가 없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연구 문제 그리고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어떤 기법을 쓸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계학습 기법에도 여러 통계 개념이 녹아들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통계학의 회귀 모형에 기초한 기계학습 기법도 다수 있습니다. 이처럼 빅데이터 분석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데 통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통계 이론을 바탕으로 탄탄한 기반을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에 통계학의 위상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초중등 수학 교과에서 통계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통계에 대한 심리적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임에도 학창시절 소위 수포자였다. 그러니까 즉 수학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보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계를 배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에게 동기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도입 후에 저는 학생들에게 경험을 말해줍니다. 사실 저도 학부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다음에 미국 대학원에서 통계학 석사 학위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전공을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미국에서도 쉽게 취직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점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에게 의욕을 북돋우려 노력합니다. 또한 현대 사회는 과학적 증거 기반 사회입니다.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로 불린 현재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각종 정형, 비정형 자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통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통계를 왜 배워야 하는지를 이해한다면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낼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6월에 출간한 AI 시대 빅데이터 분석과 기계학습은 교양서와 전문서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실무서입니다. 교양서는 전반적인 트렌드를 소개하면서 입문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공부하고 싶을 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반면 전문서는 전공자만큼 공부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통계 및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약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독자를 대상으로 집필하였습니다. 네, 메타버스에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지난 6월부터 7월에 열린 에듀케이셔널 데이터 마이닝 학회 발표 때 메타버스를 이미 경험했더라고요. 이 학술대회는 원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기로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학습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연구 주제가 비슷한 세계 각국의 많은 참가자들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대단히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경험한 메타버스도 상당히 흥미로워서 향후 학교 현장에서 메타버스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학 수준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활발합니다. 어떤 대학들은 메타버스로 비대면 입학식, 졸업식, 캠퍼스 투어는 물론이고 축제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학이라든지 공학 등의 실습이 중요한 전공에서도 메타버스를 일부 교육에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초, 중등학교 경우에는 이벤트성 행사를 제외하고는 메타버스가 학교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초, 중등학교 교육에서 메타버스에 활용되는 무궁무진합니다. 이를테면 외국어 학습의 경우에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메타버스에서 외국인과 만나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아바타를 활용하기 때문에 유창하지 못한 외국어를 남들 앞에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이라든지 쑥스러움, 부끄러움 이런 걸 떨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로 체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자신이 희망하는 직종의 업무를 미리 체험해 보는 것, 혁신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과 더불어 특히 소인수 학급으로 구성된 농산어촌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희망하는 강의를 수강할 때 메타버스가 활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도 메타버스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장애를 딛고 가상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때 메타버스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데 물론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메타버스는 교육적 용도보다는 상업적 논리로 설계됐기 때문에 우리 공교육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려면 플랫폼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및 인프라 구축 시 초기 비용도 많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교사 및 교육 전문가는 기존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콘텐츠를 메타버스에 맞게 다시 제작하고 그에 맞는 평가 기준까지 고안해야 합니다. 또 온라인 활동에 능한 G세대, 알파세대는 오히려 교사보다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데 이는 교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부모의 학력, 소득, 학생들의 생활 수준 이런 것에 따른 메타버스 관련 경험의 격차 이것도 해소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빠져서 현실 세계를 도외시하는 학생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경험해본 메타버스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공간을 초월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나를 꾸미고 표현할 수 있다는 점, 또 온라인 통한 가상 상황에서 아바타를 내세우기 때문에 면대면 상황에서 훨씬 더 편하게 상대편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신문물에 능한 G세대 그리고 알파세대 청소년들은 메타버스를 성인보다 더 자연스럽고 쉽게 받아들이고 즐길 것입니다. 특히 통계를 어려워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통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G세대 그리고 알파세대 청소년들이 익숙해할 만한 메타버스 플랫폼과 콘텐츠를 실용 통계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하며 지속시킬 수 있는 실용 통계 교육 과정 및 교수 학습 과정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에서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킨 학습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세대 그리고 알파세대 청소년들은 면대면보다 온라인을 통한 소통을 덜 부담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중요한 협동학습의 경우에 메타버스의 아바타를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면 면대면 상황에서보다 더 효과적인 학습 활동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검색을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한글 문서 편집기를 사용해서 글을 쓰고 파워포인트로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데이터를 가공, 분석하거나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더 이상 통계 전공자만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데이터 리터러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리터러시를 함양시키려면 통계 교육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 유초 중등학교 통계 교육에서부터 교육 과정 및 교수법을 세심하게 설계하고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메타버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버스는 일부 대학 또는 산업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녹아들어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메타버스가 점차 확산돼서 우리 일상을 바꿀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타버스가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교육 영역에서 메타버스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교육학자로서 바라본 메타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의 흥미 그리고 학습 동기 유발 기능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특징을 고려해서 메타버스와 같이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몰입뿐만 아니라 성취도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통계를 어려워하고 통계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들 중 일부라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을 받은 후에 통계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메타버스는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교육 상황에 발맞춰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며 몰입할 수 있는 훌륭한 통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업하고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함양시키는 것. 그것이 통계 교육을 맡은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입니다. 네, 지금까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의 실용 통계 교육의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데이터 리터러시는 핵심 역량입니다. 이를 위하여 실용 통계 교육이 필수적이며 유초 중등학교 교육에서부터 통계 교육에서부터 우리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 과정 및 교수법을 세심하게 설계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